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갑자기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보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패턴이 이번 주에 아시죠? 이제 18일, 19일 날 FOMC 연방준비위원회 회의 금리에 관해서 결론안이 나오는 거랑, 이번 주에 21일, 22일인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회의 결론이 나오는 거라서 조심스러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사람들도 어차피 그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로드맵을 진행해서 같이 차트를 아마 대입해서 만들고 이 퍼즐을 만들겠지만, 우리 개인들이 이거에 관해서 눈치채기에 상당히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오늘도 어림푸시는 아마 패턴을 알 수 있겠지만, 수요일 날 정도가 가면 이게 디센딩인지 아니면 폴링 웨지인지 아마 확실하게 차트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금 와중에도 야금야금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BTT부터 해가지고 어저께 스트라티스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왜 2017년 장세가 와야 갑자기 막 10% 20% 폭등이 해야 그게 진짜 알트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시장으로 아직까지도 여기에다가 그 공식을 결국에는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일 날, 22일 날 이 언저리에 이 패턴이 완성이 되는데, 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수요일 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이게 완성이 될 건지, 아마 그러면은 21일이나 22일 날쯤에 지금 이게 강하게 삼각 수렴되는 거 완성 직전에 바로 강하게 치솟을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10,000불까지 올라가 버리면 제가 말한 게 중간에 깨져버리고 21일이나 22일 날 아마 규제안이 도출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하방 조정이 있을 확률도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추세는 분명히 디센딩 트라이앵글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면 볼링 웨지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닐까. 지금 여기 보시면 볼링 웨지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수요일까지는 이 그림이 아마 제가 봤을 땐 확실히 나올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XRP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XRP가 오르냐 마냐.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 자신은 이거를 470원에 샀어. 근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몇십 원이라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야금야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관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게 상승했다고 못 느끼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상승했다고 못 느끼는데 야금야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그 버스를 놓친 거고 그 열차를 놓친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거야.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이 그때 폭락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 이제 급상승하기 전에. 그리고 대다수의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대거수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칭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비트 열차를 놓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 산 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샀을 때가 470원대 아마 되게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열차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맞이 못해서 그러니까 XRP를 샀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나마 그 사람들은 XRP 열차를 타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본 거고, 물론 비트코인 열차 탄 거보다는 조금 덜 받겠죠.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건 그랬었던 일이 있어서 갑자기 기억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17일 날하고 21일 이후에 시나리오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 수요일까지 이 패턴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밤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날 오후나 금요일 날 밤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 장세에 있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지금 앞으로 폭등을 한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만약에 진짜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진짜 21일하고 22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대규모 조정 장세가 올 수 있고, 규제 아니면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현재 상태. 근데 알트코인이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소폭의 반등이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렇다고 칠 때 21일하고 22일 날
과연 규제안이 도출됐을 때 여기서 폭락을 시킬 건가라는 거죠. 자, 리플 코인이 됐든 무슨 코인이 됐든 알트코인이 도미넌스도 지금 균형이 맞지 않게 상당히 많이 까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비트코인 개수가 회복이 안 되신 분이 회복되신 분들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어요. 좀 까지긴 했을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8% 정도는 아마 까졌을 거예요. 예, 원래 내가 원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요즘에 알트코인이 사토시가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한 10%? 10% 이내 정도는 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설상 나온다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2일 날 대폭락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FATF에서 21일 날 하고 22일 날 결론이 물론 나와요. 예, 중요한 거는 국제자금세탁 방지법 그게 어쩌느니 해가지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익명성 코인이 규제안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에서 딜리스트 될 거다. 퇴출당할 거다. 그래서 폭락할 거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이 얘기는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골드만삭스가 G캐시를 밀어주고 호라이즌하고 지금 보시면 호라이즌도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 근데 G캐시도 그렇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걔네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집단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왜 포트폴리오에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을 확률이 100%고 자 에이다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11원인데 에이다가 돌덩이처럼 굳어있어. 제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기 딱 말씀드리려고 여기다 그어놓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에이다가 가지 않아.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이게 며칠 있다 출발할지 아니면 소폭 하락할지는 몰라. 근데 이거를 109원, 108원에서 111원 사이면은 매집 구간으로 제가 봤을 때 리플 코인 못 산 사람들이 마지막 열차를 타기에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는 거죠. 에이다가.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에이다를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자, 이번 영상에서 이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이 시장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리플 코인이 찔끔 오르니까, 야, 이게 오른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이제 한 방 크게 먹으실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었으니까 반드시 바카라 같이 하룻밤에도 막 40%, 50% 가야 이게 진짜 상승장이고 이게 나한테 진짜 투자 시장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어저께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교묘하게 맞아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용을 한 거고 그런 일이 뻔하게 매번 반복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6%, 4%, 3% 이 정도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 돈을 현실 생활에서 쉽게 벌 수 있나요? 네, 어디 길 가다가 무슨 땅 파면 돈이 나오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돈을 주나요?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자르려고 오히려 더 머리 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요즘에 영업이익률도 아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2017년 공식을 지금에다가 대입을 해. 빠찡꼬 같이. 그때 단 몇 개월 만에 막 비트코인 캐시가 막 1,000만원 가길 바라고 500만원 가길 바라고 리플 코인이 일주일 만에 4,000원 가길 바래. 그리고 그거를 아무 꺼리낌 없이 유튜버들도 그거를 일주일 동안 4,000원 오를 거예요. 얼마 오를 거예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뭐 1억이 갈 거예요. 이거를 서슴없이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3억까지 갈 거라고 분명히 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중간중간 따지고 들어갈 건 따지고 들어가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섣부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시장을 너무 도박시장으로 본다. 여기 보면 심슨같이 그러지는 말자라는 거죠. 내가 돈을 조금 벌면 이런저런 일들 다 팽개치고 여기다가 대출 끌어가지고 여기다 돈을 막 박어. 근데 또 내 마음대로 또 되진 않아. 현실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장사는 안 돼. 직장에서는 잘리기 일보 직전이야. 그리고 집값은 오르지 않아. 내가 투자한 주식은 꼬꾸라지고 있어. 막 심장이 막 쪼그러들고 막 그러죠.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카드값 이거 결제할 날짜는 막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 막 내 자식은 뭐 나한테 뭐 사야 된다 돈 달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 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가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폭등을 바라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심리 상태가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
포지션 자체가 높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여윳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저는 만나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댓글 몇 개만 보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싹 보면은 대충 느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죠.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고 한 발짝 멀리서 느긋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골드 가격이 0.57%또 까졌어. 1334달러야. 자, 실버 가격이 14달러 85센트야.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제 영상 채널이 있는 동안은 계속 말씀드릴 거야. 중간에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자, 오일 가격이 폭등할 거래. 그래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거래, 다시. 막 오일을 무기화해가지고. 화석연료의 중요성이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 위주로 돌변되는 게 아닌데 지식산업 혁명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을 하는데, 화석연료가 그렇게 많이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갈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주유업이 됐든 주유소가 됐든 모든 어떤 그런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먹을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골드 실버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끝까지 눌러 놓을 거예요. 끝까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끝까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가 나오는데, US 달러 인덱스는 0.02% 소폭 상승했어요. 당연히 지금 현재 장세가 보합세다. 지금 보면은 18일, 19일 날 FOMC에서 금리에 관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세고, 주식시장은 당연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관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 스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방 트렌드를 연말까지 갈 확률이 높고, 3, 4분기까지 갈 확률이 높고, 3, 4분기 정도 가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양적 완화를 한다. 금리 인하한다는 스탠스를 강하게 뽑아내면 그때서부터 올 연말부터 3,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1분기나 2분기까지 모든 어떤 이런 자산들 있죠. 주식 같은 거,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보면 환율에 관해서는, 달러에 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강세,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금리 인하를 한다, 양적 완화를 한다. 자, 그럼 달러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거기서 이제 협의안이 도출될 때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암호화 자산에 관해서 강하게 규제를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대폭등을 했어. 그래,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줬어. 그러면 제가 그거에 관해서 인정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하게,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뭐 1원씩, 2원씩 막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상향을 그리긴 하지만 중요한 건 대폭 상승은 없잖아요. 그럼 이번에 주말에 그렇게 큰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 하나 하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나왔지만 지구라는 땅덩어리 밑은 모든 지금 명목화폐 있죠. 피아트머니. 이런 것들이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재 형국이야.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암호 자산 시장을 키워줄 수밖에 없고, 규제안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논리적으로. 페이스북에서 6월 18일 날 스테이블 코인 백서를 발표를 한대. 자, 그게 전 세계에 불어오는 파장이 어떨 거야.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걸 암호 자산에 관해서 암호화폐를 자기네 어떤 그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겠대. 그거 있죠. 오큘러스 퀘스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거기다가 그것까지 대입해서 이커머스하고 연동을 시킬 건데, 예. 이번에 규제안이 부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나올 거라고 이제 저는 확신하고, 지리한 장세가 만약에 그때까지 만약에 간다면 제가 봤을 땐 그 이후에는 더 극적인 상황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대를 나왔어. 나 자신은 되게 똑똑한 인간이야. 그래서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내 나이 또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나이가 어려, 경험도 없어. 나는 어떠한 어른들보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되게 똑똑해. 근데 되게 웃긴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나오잖아요. 사회 나와서 부딪혀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깨져보고, 어른들도요.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세상 이치에 관해서 되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캠브리지 나온 사람들, 그런 데에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면 거기서 또 우승할 것 같은가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보자. 모든 게 암호자산이 됐든 경제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나 자신은 우물 안에서는 항상 왕이었고 내가 말하는 게 항상 맞은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나는 이 우물 안에서 이 자그마한 우물 꼭대기에 있는, 연못 꼭대기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작게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경제가 됐든 중국 문제가 됐든 미국 문제가 됐든 우리나라 경제가 됐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나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 경제가 안 좋고 내 장사가 안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 그거는 문재인 때문이야. 모든 걸 다 누구 탓을 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 정권에 있을 때도 또 박근혜 정권에 관해서 또 욕을 해. 그리고 그 전 정권에 있을 때도 욕을 해. 그거는 어떤 거 이치하고 똑같으냐면 계속해서 그냥 블레임 하는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블레임했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을 원망했어. 내 친구를 원망했어. 경제가 안 좋고 이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블레임해. 또 이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그럼 거기 가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또 누굴 원망할까요? 내가 거기 이민 간 거는 내 발로 내가 간 거잖아. 내가 티켓팅해서 내가 간 거잖아요. 내가 뭐 거기 가서 힘들게 사는 거는 결국 내 선택이잖아. 근데 거기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모든 책임을 묻고 나 자신을 블레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굳건하게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야. 찰리 브라운이 뭐라고 픽을 줬어. 근데 전적으로 그냥 믿고 묻지마 투자를 막 해버려. 그것도 유튜브를 제가 영상을 딱 올렸는데 그때 딱 보고 딱 사가지고 운 좋게 타이밍에 급하게 딱딱 사버린 사람은 상관없어. 근데 영상이 올라가서 한 10시간, 12시간 지나서 그 영상을 보고 그 코인을 샀어. 다행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샀으면 다행이야. 근데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밑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물려. 그리고 나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또. 진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내용도 있고, 너무 막 내용이 복잡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 뉘앙스를 아마 아실 거예요.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고 오는데 어차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버스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그래서 그거를 미스하지 말자. 어쨌건 중요한 건 상승장은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타짜들은 이 안에서도 계속 야금야금 먹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두시고, 알트코인 중에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못 간 게 있고 도미넌스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1일날, 22일날 대폭락이 온다는 거는 저는 그거에 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익명성 코인에 관한 것도,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땐 좀 어폐가 좀 안 맞지 않나, 논리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시세가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나중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코인들이 시세로 아마 보여줄 거예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뭐 짬뽕같이 막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일관성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모든 걸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 저녁도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은 이미 어느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 내일 아침에 어떻게 추세가 변했는지, 그리고 알트코인이 괜찮은 게 만약에 눈에 띄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영상에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